김제 심내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제 심내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기자입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만큼 방송이 뜸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김제 시의회 재선 의원인 마성구구 김성일 의원 모시고 현재 및 그간의 시의회 상황과 김제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김성일 의원의 요청에 의해 준비된 것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이렇게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사전 일단 인사 한 말씀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이라고 합니다. 21년도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 당선되었고, 이제 이번 22년도에 이제 재선에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제 검산 금구 백구 용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승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초선 때보다 재선 들어서 굉장히 발의도 많이 하시고 활발한 활동 하셨어요. 네, 초선 때는 이제 공부하는데 많이 그러셨죠. 제가 아무래도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었을 때 저하고 사전 대화를 나눠봤을 때 사실 오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만도 한데도 일단 이렇게 흔쾌히 또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한번 대화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반기 이제 지났고 2년간 시의회가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9대 의회 의원님께서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 시민의 신문에서는 역대 최악의 사실도 능력도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제 저희가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더 정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이 제가 좀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올바르다고 믿는 거는 그대로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하고도 좀 터덕터덕 많이 되고 의회 내부에서도 솔직히 이제 좀 환영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조례를 18개를 했어요. 2년 동안. 맞아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개인의 사익을 위한 거거나 혹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부분은 단 한 건도 없이 오로지 이제 시민분들께 그리고 김제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민분들 만나면서 이거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조례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실은 많이 이제 의회 내부하고도 충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기관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그 어떤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느냐 이러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뭐 5분 발언, 시정질문 내지는 또 이렇게 입법 발의, 뭐 조례 같은 거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거를 많이 했다고 뭐 좀 눈총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그 원인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왜 제가 이제 조례 입법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혹자는 뭐라고 하지? 어떤 분께서는 이제 제가 조례를 한 번에 2개, 3개 올리면은 이제 다른 의원분들이 위화감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의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제 그 말로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왜 위화감이 들게.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민주당 경선을 할 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조례나 입법 활동이 반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하위 30%가 페널티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저 사실 그런 부분 어떤 의정 활동 부분을 공천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고 있네요. 다행히. 이번에 총선에서도 이제 하위 20%나 30%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감점을 줬듯이 지금 지선에서는 아니고 지난 2년 전 지선에서도 똑같이 공천 심사 과정 할 때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수나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공천 심사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개 뭐냐, 조례 한 개 뭐냐.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30%한테는 이제 아마 통보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좀
더보다는 게 표시하니까 그런가 보죠. 네. 예. 아유, 예, 그래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칭찬해주고 본받아서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의원님들의 어떤 그것은 개인적 자질인 것 같아요. 예, 보면 어차피 지금 자질 얘기가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 의회에 좀 의원님들이 뭐 의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예, 네, 있던데요. 저희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계약직인 거죠? 정책지원관. 네,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네, 임기제 예. 공무원인데 예. 이제 정책지원관들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크게 의사팀이 있고 그 홍보팀이 있고 이제 의정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의장이나 뭐 의장단 체제로 많이 흘러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전부 다 직원분들이 의장단을 중심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들을 많이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의회 직원들이 이제 총 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 13분이시잖아요. 저 포함해서. 네. 그럼 13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두세 사람에게 끌려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특정 두세 사람이라는 건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장단입니까? 근데 뭐 의장단이겠죠. 네, 의장단이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합리한 절차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뭐 5분 발언이나 할 때도 근데 이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도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었고 예. 이제 절차를 어긴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이건 절차는 뭐 지금 통상 우리가 보면 의장한테 사전에 제출해서 해가지고 승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작성하고. 네, 예를 들어서 예.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네. 제목만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전문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어요. 아, 네, 그래요? 전문을 요청을 의장단에서 네. 내용까지. 네, 전문을 요청을 해왔고 예결산 제가 예결산 위원장 할 때 일인데 예결산 위원장을 할 때 그 규칙에 보면은 이제 개요보고나 이거를 무조건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제 본회산 빼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획감사실장이 개요보고로 대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본회의장 개요보고는 시장이 하지 않나요? 그것 때만. 본회의장에서는. 본예산 본회의장에서 때만요. 개요보고는. 본예산 때만요. 본예산 추경 때만. 때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추경은 임시에서 다루니까. 네. 뭐 정례위 때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안전개발 관련해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지진이 부안에. 일어났었는데 예. 이때도 이제 안전개발 국하고 어제 모레에서도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전후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김제시청 안전개발국에서 김제시 의회에다가 그 우리 안전개발위원장한테 그걸 안전개발위원장님께 그걸 바꿔달라고 했어요, 순서를. 근데 저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보다 김제시청에서 먼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냐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안전개발위원회 혹은 안전개발위원장님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사로 생성이 돼서 나아가고 나서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 그 당시 최승선 위원장님께서는 안전개발국에서 이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알겠다, 반영을 하겠다고 반영을 해주신 게 맞고, 그것까지는 저는 절차나 도덕적으로 시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안전개발국은 시민들의 안전 혹은 지진 피해 상황을 대처하라고 이제 보내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절차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기사를 보니까, 이게 보도 직전에 이제
그 당시 김제시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 몇몇하고 우리 김제시 의회의 이제 몇몇 분들이 언론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 보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시도를 했고. 잠깐만요. 네. 보도 직전에 막으려고 했다. 네. 그러면 그 보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취재가 들어와서 알았나? 네. 그가요? 예. 알고 있었고 예. 이제 못 하겠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어쨌든 본연의 역할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렇죠. 방송을 기사를 내보냈고 예. 이제 그 이후에 몇몇 분들께서 그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의회 차원에서 혹은 의회 개개인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반박 자료를 내는 게 저는 통상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김제시청에 있는 홍보 관련된 공무원들 몇 명을 불러놓고 엄청나게 질타를 해요. 의회도 홍보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건 아무래도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의회와 행정은 다른데 왜 시청 홍보팀에 저도 상식적으로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알려져가지고 또 이게 보도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죠. 예.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 때 뭐 누구랑 상의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혼자 이제 공부해서 제가 자필로 쓰든지 이 자료나 이런 걸 다 넘겨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이걸 관리하는 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저한테 직접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불러놓고 직원들을 질타를 엄청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운데서 엄청 힘들어요.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러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자신할 수가 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기고문부터 포함해서 5분 발언 조례를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 직접 자필로 써서 우리 의회 직원한테 넘기거든요. 정책 지원관한테. 근데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심지어 제목도 안 주고 기사나 기고문이나 혹은 5분 발언을 해야 하니까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걸 누가 쓰냐? 정책 지원관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네요. 네, 예. 우리는 시민들의 대변 하는 거지. 예, 예. 본인들의 그럴 거면 의회가 필요 없이 정책 지원관만 맨만 해가지고 하면 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걸 예. 써와라 하는 분도 있고 계시고, 혹은 이제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나 이번에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해와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없이 제목조차 네. 없이 그냥 뭐 하나 써내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써서 내보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신문에도 의원님 기고가 들어가는데 누가 써준 거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정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 컨텐츠를 만들고 생성해내고 이제 그거를 글로써 해서 하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에 좀 많이 우려가 스럽습니다. 예, 이제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범위의 일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 시험을 대신 본다던가 시험을 어떻게 학교 가서 학생증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 뭐 네, 리포트나 이런 과제들을 인터넷 네. 시험은 그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네. 확인이 네.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그걸 리포트나 이런 본인들의 업무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 업무에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래요. 신문사에서도 지금 취재를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 그 뭐 좀 대학 뭐 이런데 아니면 대학원에 하시는 의원님들 좀 계신가 보죠? 네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근데 졸업장도 정책관들이 대신 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근데 예. 이제 예전부터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저 정책관님들이 어떻게 보면 참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까지도 보고 있네요. 의원 뒤치다거리까지 하고 있네요. 네, 어떤 본연의 업무보다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정책 지원관들에 대한 평가가 1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혹은 이제 성과급이 정해지고, 이걸 제가 알기로는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정해지는데, 보통은 이제 일을 많이 했다가 수치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몇 개 오은반을 썼냐, 뭐 이걸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개개별로 보는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을 정확히 했냐 안 했냐가 평가보다, 이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한두 사람의 의향에 따라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한두 사람의 이제 의도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회 사무국장님 혹은 의장님 혹은 이제 뭐 관련하시는 분들의 의도대로 가니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된 말로, 그럴 수 있죠. 친하면 그렇겠죠. S등급 2번 주는 거고, 아무래도 내가 네. 많이 써주고 이러면 그럴 수 있겠죠. 네, 친하면 S등급 2번 주는 거고. 참 정책 지원관님들도 어렵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렇잖아도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 구조가 계속 그렇죠. 돼서 예. 갈 거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조금은 개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의원님들마다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뭐 소통을 많이 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화가 좀 많이 났던 경우가 어떤 거냐면, 화재 피해 주민 조례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조례가 이제 마지막에 올린 건데, 3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화재 피해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인가요? 네. 근데 이게 제 주위에서 한 청년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얘네 집이 월세를 살고 있는 가난한 집이라서, 근데 이제 그 건물주가 그걸 해라, 전체를 원상회복을 해라 하니까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게 있어요. 거의 9개, 10개가 있었고, 우리 전라북도 또 14개 시군 예, 14개 시군 중에 김제시만 어려운 사람이 화재 피해가 나면 애매한 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힘드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생활안정지원비나 뭐 이런 것들 나가지만, 약간 그걸 벗어나는 분들은 이 지원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시민들, 그리고 김제시가 화재에 대해서 좀 취약한 지역으로 나와요. 안전 그걸 보니까, 지수를 보니까. 근데 이때 좀 의원님들의 반대나 이견들이 좀 많았고, 이때 이제 그 말을 들었거든요. 왜 조례를 많이 만드냐, 다른 의원들이 위화감을 가지게. 이제 그건 달리 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야지,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많은 질문과 많은 질타 혹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걸 보고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네. 그래요. 뭐 갑자기 의원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난 건데, 재산이 어느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서 우리 화재보험 같은 걸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네. 이런 뭐 약간의 이렇게 좀 그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라거나 이런 방법은 또 없나요? 이제 의원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화재를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가정집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정집에는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피해가 나면 우리나라가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요.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뭐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정 집기에 대한 건 아무래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지원을 하자니 자기 책임의 원칙에 좀 벗어나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제정이 됐나요? 아니면? 네, 이번 임시회 정례 때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예. 혹시 또 다른 뭐 갑질 관련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들이 이제 이제 딱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의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특정 의원들은 이제 정보를 꽉 쥐고 있고, 몇몇 의원들은 이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 모르는 것은, 이거는 의회가 점점, 제가 의회한테도 맨날 의회 사무국에도 얘기한 건데. 그 의원님들의 어떤 정보력은 개인의 역량 아닐까요? 의회 사무국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전달하냐의 문제 같아요. 어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하자면 의장단이나 좀 어떤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정보를 주고, 네. 좀 그렇지 않은 의원들한테 정보를 안 주고, 네. 그건 좀 잘못이네요. 네, 의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저조차도 모르는 그러니까 경우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의장단을 줄 세우게 하네요. 인사권을 가지고. 네,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네. 예. 이제 얘기를 예전에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건데, 제가 예결사 위원장 할 때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의회 운영은 의원들하고 의회 사무국은 한 몸이 아니라 별개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라.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에 움직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요. 한번 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또 시청자분께서 또 한 사안이 너무 길어지면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예. 지금, 의장단 선거가 상당히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어떤 부르면 주륜이 비주륜이 해가지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게 의장단 선거잖아요. 네. 이제 전반기 의장단 선거도 상당히 진통 끝에 지금 김영자 의장이 되었었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어찌 보면 좀 원사이드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은 짜면서 후반기는 누가 하고 전반기는 누가 하고 이런 약속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서백현 의장님이 전반기 때 후반기 의장으로 예정된 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랐으니까요. 예, 의장단 선거가 관련해서 네. 전후반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고 뭐가 문제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이제 전반기 때는 제가 통칭 주류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후반기 때는 저는 이제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가감없이 제 시점에서만, 물론 제가 보지 못한 시점도 있을 테니까, 이제 저는 정치라는 것은 이제 한정적 자원을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권위적으로 분배를 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혹은 이름으로써 자기가 정권 획득을 하고, 정치에 대한 권력을 획득을 하고, 이걸 이제 시민들하고 분배를 하든, 혹은 같은 의회 내에서의 이제 하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조례를 통해서 많이 하고, 혹은 이제 사적으로 이제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전반기 의장단도 이제 제 입장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은 각자 입장도 있으실 거니까. 저는 이제 실은 국회 비례를 잠깐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국회 비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정활동이나 의정활동 열심히 해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잘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의장에 나오시려는 이제 김영자 의장님한테 제가 제 위원장은 전반기는 포기를 할 테니까 한 명을 더 이렇게 영입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 하반기 때 이제 혹시 비례를 못 가게 되면 그때 해보겠다. 그리고 전 아직 이제 보궐 1년 거치고 제가 의원이 된 거잖아요. 다 재선이 된 거니까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더라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5월 달인가 유진우 의원 이제 제명권으로 의원님들이 몇몇 모였어요. 이제 그때 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의장님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반기 어떻게 할래? 그때 다른 의원들도 몇 분이 계셨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워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 뭐라도 해라라고 해서 저는 운영위원장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확하게. 저는 제 기억이나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모자랐기도 했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재선이기도 하고 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의원으로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공무원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6월 4일경에 한 7, 8분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늦게 이야기했냐, 혹은 이미 약속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 어디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제가 통화 내역이나 뭐든 전부 다 공개할 수 있는데, 단 한 명의 의원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도 이제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6월 4일 날 보니까 본인들끼리 이미 약속이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가 운동장이 이미 기울었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암묵적인 본인들의 이제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 혹은 이제 상황들도 있을 테고, 혹은 제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거는 의원을 넘어선 다른 힘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냥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그래도 방도 크게 쓰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라는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의회가 자꾸 김제시청에 의해서 패싱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의회의 권위를 살려야, 의회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김제시랑 의회랑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여태까지는 협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협치를 하면서 느낀 결과가 시민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네, 협치는 좋은데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되는데, 네. 협치가 아니라 한통속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네,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제 간혹 제 별명이 앞에 칼을 세게 뽑았다가 뒤에서 조용해진다고 하는 게, 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다 지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어떤 타협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딜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예. 네, 개인적으로 매듭을 지었든 감사를 넣었든. 그러니까 이제 의장단 선거가 그러면 전반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의원들 간에 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구두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졌던 약속이 완전히 깨지고 어느 순간 하나의 또 틀이 구성돼서 그 전반기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건 저만 밀려내서 탔어요. 네. 제가 이제.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시청에 좀 협조적이지 않은 것도 있었고, 네. 의원님들은 너무나 이렇게 시청에 협조적이면 안 되는데, 의원발의도 많이 하셨고, 어떤 실력이 있으신 의원님인데, 이렇게 같이 가야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의장단도.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이득을 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답 한 가지는 제가 말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결국 의장단 선거에 나갔어요. 나갔고, 그러셨죠. 네. 위원장 선거에 나갔고 10명, 그러니까 저 빼고 13명 중에 12분의 의원들한테 모두 다 전화를 드렸고 몇 번씩 드렸고 이제 문자도 보냈고.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다 드렸다 보니까 12분한테.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이 답이 몇 표 나오겠다 이렇게 좀 뭔가 답은 있었죠. 네, 졌다고 이미 기울었구나. 이미 벌써 한두 달 전에 약속이 끝났구나. 느낌이 표 안 나오겠구나. 네. 그래도 일단은 해보셨네요. 네, 나갔어요. 왜 나갔냐? 첫 번째는 과연 이분들이 절 배제한 이유가 뭘까를 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선거를 2번 치른 재선 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 이제 제가 입법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를 배제하고 다른 분들이 위원장을 한 거를 역사의 기록, 김제시 의회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었어요. 예. 남기고 싶었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저한테 선거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뭐 본인의 표든, 혹은 이제 어려운 일이든, 그리고 선거법 관련 일이든, 혹은 이제 본인의 치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많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최소 5분 정도는 저한테 신세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의원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네. 한 5분 정도가 네. 어려운 일에서 뭔가 도와줬다. 네, 아마 본인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분들이 과연 저에 대한 그 은혜란 표현은 그런데 제가 노력한 수고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실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계실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개개인 의원들한테 어떤 이제 공적인 거 말고 사적인 거에 대해서 어필한 게 이제 뭐 소위 협박이 될 만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협박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 않고 선거 때 본인이 당선될 수 있게 혹은 본인 어려운 일을 도와준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분 3분,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본인의 이제 당선 시절에 이슈가 될 만한 거를 제가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준 분 1분,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그분도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믿고 따랐고 그분한테는 평생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반면에 반대급부로 이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살신성인까지는 아니어도 제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도와드린 분이 있거든요. 예. 이분 한 분. 이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정치가 매정하고, 이제 국면 가야 되지만 이 국면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저와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42살밖에 안 먹었어요. 다음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 선거도 있고, 저는 10년 뒤에 의원 해도 돼요. 예.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거법으로 크게 고초를 겪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때 이제 많이 도와줬다. 또, 덮어주고. 예, 당선인 시절에 그 이슈,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표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속상하시고 지금 억울하신 부분인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공적으로 과연 제가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가, 이 부분을 그렇죠. 판단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적으로도 그럼 저를 배제해놓고 본인들이 떳떳할 수 있을까, 이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더라도 위원장 선거 나가가지고 이걸 기록에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비록 뭐 좀 어리기도 하고 소통도 좀 안 되고 이제 그리고 집행부를 좀 강하게 질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를 배제를 하고 본인들이 이제 그 약속, 얼마나 큰 약속이 있길래 저를 그렇게 배제할 수 있는가. 이번에 의원님 3표 나왔는데 이분들 중에는 한 표도 없었다고 예상하세요? 네. 이분들 좀 있지 않을까? 3분들 중에요? 예. 네.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랬군요. 예. 그러면 그때 의원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분들 중에 현재 의원 못 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예?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김제시 사회적으로는 큰 당시에. 이슈가 될. 이제 뭐 그 당시 지금 선거법 위반 건이 이제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제는 관계 없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이게 예.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물론 크게, 그렇겠죠. 네. 도의적으로. 어떤 공인이기 때문에. 네. 아까 뭐 당선인 시절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도 이렇게 좀 조용히. 네, 제가 이제 해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분들이 어떤 치부나 어떤 약점이 있고 혹은 뭐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랑 관계없이 뭐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저도 예. 의정활동 하다 보면은 완벽히 깨끗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깨끗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뭐 깨끗하려고 노력해야죠. 노력. 예. 그분 이제 뭐 그런 예. 사사로운 이제 뭐 이해관계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순전히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고 본인을 위해서 제가 제 체면 깎아먹더라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화도 많이 났고요, 실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었겠습니다.